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뜨거운 댓글을 하나를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대 한 스마일 수술, 크크. 60대 백내장 걸려봐야 정신 차리지?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스마일 수술과 백내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백내장이 와도 스마일 수술 받은 분들 아무 문제 없이 수술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댓글을 보고 걱정이 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스마일 수술은 뭔지, 백내장이랑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이런 댓글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소리인지 제가 오늘 싹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스마일 수술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은요, 각막 안쪽에서 렌즈 모양의 조직을 정교하게 잘라내서 2mm의 작은 절개만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최신 레이저 수술입니다. 안전하고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각막 안전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댓글 속의 논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일 수술은 각막을 건드려서 초점이 변형되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일 수술 후에 스테로이드를 써야 하는데 그게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세 번째, 백내장 수술할 때 초점 계산이 어렵고 다초점 렌즈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각막을 얇게 만들기 때문에 수술 후 안압 조절이 어려워지므로 녹내장의 위험이 있다. 어때요? 얼핏 들으면 다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는 말 같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 알고 보면 다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PD님께서 이 논리들을 질문으로 던져주시면 제가 하나씩 반박해 볼게요. 스마일 수술로 각막을 깎으면 우리 구조가 변형되잖아요. 백내장 수술은 각막 곡률이 중요한데 이러면 수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나요? 많이 듣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현실은 이렇습니다. 먼저 각막과 수정체는 서로 독립적인 구조예요. 스마일 수술은 각막을 교정하는 수술이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그런 질환이죠. 두 부위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각막 교정이 백내장 수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분명 스마일 수술 후에 각막 곡률이 변화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막 곡률 계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2025년이고 과거와는 검사 장비의 정교함이 레벨이 다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굴절 수술을 받았던 눈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에 인공수정체 도수가 예상과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발달한 검사 장비와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할 때의 초점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일 수술 후에 스테로이드 안약 쓰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주 듣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스마일 수술 후 스테로이드 사용은 아주 짧고 안전합니다. 스마일 수술 후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약물 중에 가장 약한 스테로이드를 그리고 안약을 통해서 국소적으로 보통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단기간 사용은 백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마 이건 전 세계 어떤 안과 전문의를 붙잡고 물어봐도 똑같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백내장을 유발할 정도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보통 수개월 이상 고용량으로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안과 진료에서보다는 내과적 질환 같은 걸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스마일 수술의 단기 처방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님, 근데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렌즈를 쓰려면 초점 계산이 필요한데 우리 스마일 수술로 각막이 변형되면 다초점 렌즈는 못 넣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죠. 요즘 다초점 렌즈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즘 기술로는 역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먼저 백내장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도 가능합니다. 최신 백내장 수술용 검사 장비는 스마일 수술이나 다른 굴절 수술로 변화된 각막 곡률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든 연속초점 렌즈든 정확히 삽입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소의 굴절 오차는 추가 교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될 리는 거의 없겠지만 혹시 굴절 오차가 약간 남더라도 레이저 수술을 통해서 잔여 굴절을 추가로 교정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스마일 수술은 각막을 얇게 만들어서 나중에 백내장 수술할 때 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녹내장 같은 합병증을 만들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죠.
근데 이거는 현실보다는 걱정이 앞선 주장일 것 같고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기존 라식과 비교했을 때 각막을 아주 적게 손상시키는 수술입니다. 절개도 2mm로 작고 각막 구조의 안정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죠. 그러니까 각막이 얇아져서 약해진다라는 걱정은 스마일 수술에서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분명 각막이 얇아지면 일반 안압계로 측정한 안압값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보통 그러한 오차를 이미 진료할 때 감안하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S안과에는 각막 두께를 보정해주는 디지털 안압계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정확히 안압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일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조절이나 녹내장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스마일 수술 자체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스마일 수술은 각막만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안과 전문이라면 각막 두께가 얇더라도 안압 조절이나 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결론적으로 이런 댓글들이 왜 문제라고 보실까요? 이런 댓글은 사람들에게 좀 근거 없는 공포심을 심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혹시 내가 나중에 백내장이 오면 이게 수술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제 설명 들으셨잖아요. 이 걱정은 완전히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러면 10대나 20대 그리고 30대까지 스마일 수술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뭐 10대나 20대, 30대 때 해야죠. 더 나이 들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 젊은 시절에 스마일 수술을 받는 게 사실 당연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는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행복을 S안과에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생 시력 주치의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댓글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스마일 수술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내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